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최상병 특검 국회 통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 거죠? 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하면서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를 시킬 수 있잖아요. 네. 야당이 종료시키고 어제 법 처리까지 했습니다. 음. 이 표 숫자를 봐야 되는데 재석 190인 중에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이 됐고요. 네. 이제 주목이 되는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이탈을 했는데 김재섭, 안철수 의원이 표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김 의원은 유일하게 나온 반대표 1표를 행사를 했고요. 안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재섭 의원 반대 의미였으면은 그냥 퇴장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퇴장하지 않고 앉아서 표결을 했고 그리고 반대표를 던졌네요. 네, 이 최상병 특검법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페이스북에 이후에 글을 썼는데 필요한데 네. 이 법이 잘못됐다. 이거는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반대를 하는 그런 식으로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특검법이 필요하다, 난 찬성할 거다는 이야기를 사실 총선 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다만 지금 이 법안, 요 내용에는 독소 조항이 있다. 그래서 이번엔 찬성할 수 없다, 그런 의미죠? 맞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여야 합의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만 찬성표를 던진 거는 국민께 다가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민 민심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재표결을 할 때가 오더라도 찬성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자, 어쨌든 국회는 통과했습니다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거의 확실시 되나요? 맞아요. 지금 다시 공이 윤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는데 일단 국회의장실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법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5일 정부에 이송을 할 예정이라 그래요.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정부에 넘긴다라는 거고요. 넘기게 되면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9일이 데드라인이 되는데 여기서 좀 유의미하게 짚어봐야 되는 시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까지는 윤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7.23, 맞습니다. 23일. 이 대통령실 입장은 이미 제2요구권 거부권을 쓰겠다라고 사실상 나온 상태인데요. 네. 어제 법안이 통과가 되니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부결이 됐으면, 그러니까 거부권을 썼으면 이제 다시 한번 논의하고 하는 게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돌아왔다.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 이런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안 성격의 것들과 좀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안한 뭐 자체 발의하는 거, 뭐 특히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면 어떻겠느냐. 또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야 말고 제3자가 특검 추천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용산 쪽 입장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대안 성격의 것들도 다 전혀 수용할 수 없다. 아, 한동훈안, 천하람안, 조국안 다 대통령실에서는 수용 불가다? 네. 어.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재표결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관심을 많이 이제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탈표가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잖아요. 네네. 근데 변수는 전당대회에서의 입장차예요. 이제 전당대회 레이스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그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될 거거든요. 이제 TV 토론, 라디오 토론, 저희 라디오 토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야기 많이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들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점차 민주당에서도 일부 이제 바뀌는 안을 내놓을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부 설득할 가능성도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어제 국민의힘 뭐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필리버스터하고 야당하고 맞붙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될수록 단일 대우는 좀 강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소수 여당의 한계를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닥에도 앉아보고 뭐 싸워보고 이러다 보면은 좀 뭉치게 되는 경향은 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파가 좀 큰 상황인데요. 전국이 당연히 급냉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 분위기 전해드렸는데 이 전에도 탄핵 승수 쌓기 뭐 이런 강한 표현들이 계속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통령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네. 국민의힘이 특히 원래 오늘로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을 안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도 오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입장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 처음으로 개원식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연기된 그 개원식에 여당이 불참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헌정사상 처음이고요. 또 만약에 대통령이 불참한다라고 하면 이건 민주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요. 자, 전국이 급냉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냈다는 메시지가 어젯밤에 CBS 한판 승부를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네, 김규환 CBS 논설실장이 이제 나와서 한 얘긴데요. 올해 1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이제 시점이 그쯤이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읽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은요.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제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스러워 송구합니다. 제가 이제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서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하면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고요. 요 내용은 김규환 논설실장이 재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네. 그대로는 아니고. 그대로는 아니에요. 예. 일부 뭐 민감한 내용들도 있고 해서 빼서 재구성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규환 실장이 추가적으로 한 얘기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던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된 다음에 경로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뭐 이 얘기는 저희도 어제 방송 듣고선 처음 알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김규현 실장이 아마 단독 보도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좀 놀랍기도 했고 바로 반응들이 나왔죠. 네, 일단 한동훈 캠프에서 대응이 나왔는데 이제 어제 기준으로 오늘 저녁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다만 요 문구를 좀 꼼꼼하게 보면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문자를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사실 그리고 읽지 않은 사실 이런 정도는 인정한 것으로도 우회적으로 해석은 됩니다. 물론 언급은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 이제 친윤 인사라고 볼 수 있죠. 어제 네. 페이스북에 바로 글을 써서 이 김규환 실장이 방송에서 한 얘기는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내용을 확인해주는 그런 멘트를 적었습니다. 어허. 제가 전반적으로 좀 내용 취재해 봤는데 일단 친윤 쪽 예. 인사 좀 이 내용을 알만한 두 명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예. 일단 첫 번째 인사는 하는 얘기가 그 한동훈 캠프 쪽의 그 입장에 대해서 그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이미 텔레그램을 읽는 것이고 이걸 공개하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거냐. 이거 TV 토론하고 할 때 크게 얻어맞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확인해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계자는 더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더블 체크가 안 된 내용이라서 뉘앙스만 좀 전해드리면은 네. 이제 앞으로 김경률 전 비대위원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 관계에 대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내용이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지금 그 텔레그램 문자 외에도 다른 추가 내용. 그러니까 이게 사이가 갈라졌다. 뭐 배신 프레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쪽에 어떤 다른 추가 메시지가 또 공개될 수도 있다. 네,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토론회 전까지 이 구체적인 배신의 행위들이 공개가 될 거다. 허허. 그래서 이제 이 그림들은 친윤들이 나서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반대로 그 이제 비윤 쪽에 물어봤을 때는 예.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개가 돼서 몇 달 전 이야기가 공개가 돼서 전당대회가 흔들릴 것이냐, 판이 흔들릴 것이냐, 뒤집어질 것이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그 부분인데. 맞아요.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는 이미 스피커로서는 좀 역할을 상실했다, 망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발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한 쪽에 물어봤을 때는 네. 친윤 쪽에서 작업하는 것이고 파급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다 알려진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기사 링크 하나 보내주는데 네. 1월 달에 TV조선 기사에서도 좀 유사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긴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그 문자 내용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요 내용부터 김준일 평론가도 어젯밤에 듣고는 깜짝 놀라셨죠. 굉장히 흥미롭게 이제 지켜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천하람 뭐 의원도 뭐 얼마 전에 얘기하고 뭐 이랬는데 뭐 이제 용산에서 좀 움직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난 화요일 전망이었죠, 댓글쇼에서. 전망. 예.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배신의 정치 뭐 아니면 패륜의 정치 막 이런 거를 이제 프레임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뭐 그거는 이제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뭐요?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하려면은 한동훈한테 그러면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대국민사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하시면 되고 사실은 물론 이제 정무적인 일이니 상의를 할 수는 있어요. 예, 비대위원장이니까. 하지만은 이거는 대통령하고 먼저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게 대통령이 KBS하고 대담하는데 박절하지 못해서 우리 아내가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과할 마음이 정말 있는 거야? 뭐 이게 일단 그 의문이고 지금은 그러면 사과 안 하십니까? 지금 하십시오. 사과 마음이 진정성이 있으면은 이게 정략적으로 총선용이냐고 제가 이제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그러면 수사 왜 안 받으시나요?
본인이 이제 검찰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진정성 있는 거면은 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없다, 나 없으니까 내가 자진 출두하겠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이 꽉 막힌 전국이 다 풀릴 텐데 좀 진정성 자체를 솔직히 믿을 수가 없고요. 이런 문자 보냈다, 뭐 문자라 내용도. 그러니까 평소에 동훈이 이러다가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님 제가 뭐 이렇게 보냈을까요? 물론 이제 주장에 이래서 재구성이긴 한데 별로 신뢰가 안 간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쪽은 스피커로서 저는 신뢰가 별로 안 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제 이제 주목했던 게 두 가지가 주목됐는데 안철수 찬성, 김재섭 반대. 네. 두 사람이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최상병 퇴장을 특검법 하고. 예. 표결. 안철수 의원은 최근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삼선 의원들한테 밀려서 못하면서 굉장히 따로 기자회견까지 했거든요. 네네. 본인의 신념도 있지만은 굉장히 좀 여러모로 당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화가 난 거 아니냐. 당에 대한 실망도 있는 거 아니냐. 예, 그것도 있는 거고 김재석 같은 경우에 오히려 공격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은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런 정략적인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보수층한테 좀 보여줘서 약간 뿔난 지지자들을 살짝 달래려는 뭐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이제 재의결 투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의 논평, 김준일 평론가의 시각을 담은 논평 들어봤고 두 번째 이슈 가죠. 방통위원장 이진숙. 후임 방통위원장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어제. 네, 어제 윤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 3명하고 차관급 인사 7명을 지명을 했는데 그중에 한 명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네. 시점을 봐야 되는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게 지난 2일이거든요. 이틀 만에 신속하게 후임을 지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인사말을 했는데 네.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좀 짧게 했는데 6분 넘게 이 후보자만 길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사교체 의지를 좀 강하게 피력을 했다. MBC, KBS, EBS 공영방송사 이사 임기가 끝나는데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공영방송을 비판을 했는데 방송이 지금 공기가 아니라 흉기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는데 뭐 바이든 날리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뭐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 보도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거 가짜 허위 기사들인데 만약에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정말 지명자의 지명 기자회견 치고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강한 주장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맞아요.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고 하니까 이제 야당 쪽에서 반발을 했는데 이준숙 내정자를 그대로 임명을 한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명 철회하라. 이렇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네. 한 1분 남았네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거에 떠나서 이게 맞나요? 이렇게 방통위원장이 특히 이제 이게 독임제도 아니고 합의제로 정치적 중립을 매우 지켜야 되는 분이 특정 언론을 찍어서 얘기를 하는 게 예를 들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신임 장관이 뭐 이제 네. 내정이 됐는데 SK텔레콤 이거 손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독과점인데 이거 제대로 안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찬반을 떠나서 이런 식의 워딩 태도가 맞는가 그 부분. 예, 대통령이 거예요? 제가 뭐 어저께도 뭐 조롱하고 뭐 10억 100억 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강력하게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뭐 그리고 게다가 뭐 막말을 하고 뭐 그 이태원 참사 음모론에 대해서도 거의 동조하듯이 좌파들이 기획한 거다 뭐 이런 패북글도 있고 심각하게 문제가 많고 금방 탄핵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또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예. 지금 뭐 야당의 반발, 뭐 MBC 반발 뭐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의 반발도 거세기 때문에 상당히 또 오랜 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